오늘은 설계사가 아닌 보험 계약자들에게 드리는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도 다들 좋아요랑 구독은 눌러주실 거죠? 두꺼운 보험 바인더를 열어서 뭐가 있는지 살펴보죠. 그리고 빠진 것을 찾아보세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가입 설계서는 보험 가입 첫 단계에서 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보험 청약 전에 보험 설계사가 보장 내역과 보험료, 그리고 해약 환급금을 밝힌 서류입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 전에 이 서류를 가지고 보험을 가입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군데군데 형광펜이 칠해져 있는 것을 보니까 가입 전 설계사분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네요. 하지만 이미 가입한 이후에는 더 볼 필요가 없는 서류죠. 보장 분석이란 그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살면서 생기는 위험을 보험으로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레이더 차트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예쁘긴 한데 딱히 쓸모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확인, 신용정보 활용 동의, 알릴 의무사항, 이 세 가지는 보험 계약의 성립을 좌우합니다. 계약자 확인 길라잡이라는 서류는 이제부터 이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 얘기할 것이고 그 세 가지는 이런 서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일종의 안내장입니다. 따라서 한번 읽으셨으면 보관할 필요가 없는 서류입니다. 다음으로 약관입니다. 약관은 보험계약 체결 후 설계사가 반드시 설명한 후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상법에도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개월 이내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1995년에 도입된 3대 기본 지키기 중 하나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 품질보증제도에 의해 민원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해약 환급금이 아니라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얘기는 설계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고 계약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약관은 보관하면 좋지만 굳이 보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회사마다 홈페이지에 공시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약관을 찾기가 쉬운 편이거든요. 운용설명서란 간단히 얘기하면 변액보험은 일반 보험과는 달리 투자 상품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따로 더 상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만 굳이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 또한 공시실에서 다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빠진 것을 찾으셨나요? 전 이 바인더 전체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10명 중 1명꼴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빠져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보험증권입니다. 물론 증권도 재발행할 수 있고 요즘은 홈페이지나 휴대폰에서도 증권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뉴스타파에서 나온 고객처럼 연도별로 발행된 증권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DB에 쿼리가 꼬여서 생긴 사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쟁 시에 이 문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신다면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다 접어두고서라도 사고가 나면 도대체 뭘 기준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시려는 겁니까? 보험 증권도 없이? 그리고 보험에 무지한 고객은 그렇다 쳐도 다른 건 다 주고서 보험 증권을 안 준 설계사분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왜 증권이 빠져 있을까요? 세이브인슈의 주두빈 팀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면은 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증권 그 네네. 책자를 되게 두껍게 해서 이렇게 막 주잖아요. 네네네. 여러 가지 넣어서 청약서 부분이니 상품 설명서니 넣어서. 네네. 근데 왜 거기서 보면 항상 보험 증권이 빠져 있을까요? 증권이 빠져 있다고요? 네. 희한하네. 원래는 그게 증권이 들어가 있어야 정상인데. 이 증권이 나중에 회사에서 따로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러는 건가요? 그거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네. 우편 신청하면 우편으로 와요. 근데 우편 신청을 안 하면 설계사가 가져다 주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우편물 전달이 안 돼요. 네. 거의 생명보험은 설계사한테 나와서 설계사가 전달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이 외에도 새로운 전달 방식이 있습니다. 저랑 친한 유튜버 겸 설계사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메일로 증권 보내줘도 된다, 이메일로 약관을 보내주어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고, 네네. 또는 카카오톡으로도 증권이나 약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스테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면도 비대면 채널 계약할 수 있다, 카카오톡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증권도 마찬가지고 약관도 마찬가지고. 그나저나 위에 두 대화 내용에서 짐작하셨겠지만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법에서는 약관에 대해서는 미전달 시 3개월 이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서는 증권의 미전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시작한 3대 기본 지키기에서도 증권은 빠져 있습니다. 아마 증권의 경우에는 보험사에 요청하면 재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면 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공시실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약관과 마찬가지로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고 3개월 이내라면 품질보증제도에 의해 보험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 해지 환급금이 아니라 보험료 전액을 환불받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다시 주두민 팀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설계사가 안 챙겨줬거나 네. 아니면 고객들이 다른 사람한테 리뉴얼 하려고 이제 뭐 증권 좀 주세요 그럼 증권을 빼서 주던가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팀장님이 얘기하는 리뉴얼은 보험 리모델링이나 보험 다이어트를 말합니다. 부담되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필요 없거나 보장이 약한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여 보장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가입한 보험을 모두 비교하여 각 보장의 장단점과 연도별 보장 내용의 유불리를 따질 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증권을 요구하게 되고 그 후에 돌려주지 않아서 증권이 빠진 채 있는 분들이 생기는 것이겠죠. 최근에는 GA 대리점에서도 2006년 이후의 것들은 확인이 가능한 것 같으니 굳이 보험증권을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셔야 할 일이 생긴다면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팩스 번호를 알려주고 이곳으로 증권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보험증권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 다른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유튜버 겸 설계사이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죠. 오늘도 상담한 건인데 네네. 원래 부담보가 잡히면 증권에 부담보가 잡혔다고 붙어있어요. 그렇죠. 근데 18개 가입하셨는데 3개에는 부담보가 잡혀있는데 나머지는 안 잡혀있는 거야. 증권에. 네. 척수. 예. 그래서 그 피보험자분한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간편 심사인지 일반 심사인지 일반 심사라는 거지. 다 정리하세요.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설계사가 고지사항, 즉 여기서는 척추의 질병을 고객으로부터 얘기를 듣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보험증권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 말고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저축을 판매한 설계사들이 증권을 거의 안 줘요. 왜요? 종신보험이라고 써있잖아. 아, 그래서 증권을 아예 안 준다? 자기가 갖고 있겠다고. 이유는 간단해. 고객의 계약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증권 가지고 있겠습니다.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속여서 판매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각종 뉴스 등에도 얘기가 많이 되어서 이제는 다들 아실 텐데 이게 기본적으로 증권만 확인해도 1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사처럼 유니버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요. 손해와 보험연구소. 돈 내는 보험에서 돈 받는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만 연구합니다. 자, 요약정리 들어갑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꼭 증권을 받아서 내가 설명드렸던 것과 같은 내용의 계약인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다르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쓸데없는 서류 보관하지 마시고 증권만이라도 제대로 보관하십시오. 항상 마무리가 힘들다고 90개까지 오니까 게을러지네요. 그래서 저번 영상과 이번 영상까지의 텀이 길었습니다. 부디 100개까지 부지런히 만들고 쉴 수 있게 모두 응원해 주십시오. 어쨌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또 네이버 밴드에서는 좀 자주 소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후유장애, 진단금, 산재 및 근재, 그리고 각종 면부책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와보험연구소를 찾아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